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거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는 요즘 되게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약간 내심 뿌듯해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내가 잘한 건 없어. 그치만 뿌듯하잖아. 사람들이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사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사실 나는 우리 세대라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교육을 받을 때 어디 남자가 눈물을 흘려, 어디 여자의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에 대해서 다른 교육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아. 왜냐면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디 남자가 어디 여자가 이랬을 때도 사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그냥 교육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기 때문에 따른 거거든. 그걸 따르긴 하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참는 거야. 어디 남자가 어디 여자가 이러면은 그냥 내가 시끄럽게 하면 안 되나 보다, 나는 조용히 해야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울면 안 되나 보다 해서 꾸역꾸역 다 참는 거야. 계속 이렇게 참고 자랐어. 약간 딴 길로 잠깐 새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저를 이해시키지 않으면은 이걸 납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아빠가 나를 하루는 혼낸 거야. 어디 여자애가 막 이런 식으로 혼을 냈어. 근데 나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여자는 안 돼요? 물어본 거야.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뭐예요? 물어본 거지. 근데 아빠 이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본인도 몰라. 그냥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막 교육을 받아왔을 뿐이야. 근데 내가 왜 남자랑 여자랑 뭐가 틀린데? 라고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생각을 막 했대. 생각을 막 했는데 생각이 난 게 남자는 서서 오줌을 싸고 여자는 앉아서 오줌을 싸잖아 이랬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서서 오줌을 싸버려요.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증을 정말 증명해버립니다. 약간 그런 애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억눌림을 참아오면서 자라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 같은 케이스는 특수 케이스지 웬만하면 다 참고 자라요. 진짜 일예로 그것도 있었어.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세뱃돈을 줄 때 저희 친오빠가 저보다 2살 많거든요. 친오빠가 이렇게 가장 먼저 받고 그 다음 2살 어린 내가 있고 그 다음 나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 이 여동생보다 1살인가 2살인가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 그럼 세뱃돈을 줄 때 어떻게 줘야겠어요? 순차적으로 줘야 되잖아. 근데 할아버지가 오빠 10,000원을 줬어. 근데 나한테 5,000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으로 뭐 5,000원이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나보다 많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나보다 1살 어린 여동생한테 5,000원을 주고 그 밑으로 이제 2-3살 어린 남동생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야. 이건 잘못되었죠. 할아버지한테 이제 말을 한 거야. 나중에 이 세뱃돈 받는 시간이 끝나고 할아버지한테 이건 잘못되었어요. 순서대로 쓸 때 오빠 먼저 쓰고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할아버지는 지금 차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할아버지는 그냥 그 당시에 웃고 넘어가셨어.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난 아빠한테 또 얘기한다. 아빠 이건 차별이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이러면서 막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그걸 전달을 한 거야. 우리 애를 차별하지 말라. 여자애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얘가 어떤 애인지 아냐. 서서 오줌을 싸는 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옛날 분이셔서 그렇지 그렇게 꽉 막힌 분은 아니셨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셨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명절에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섰잖아. 오빠한테 10,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2살 어린 여동생 나에게 10,000원을 줍니다. 아 뿌듯해 이러고 있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1살 어린 여동생으로 갔는데 5,000원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5,000원 밑으로 이제 5,000원으로 내려가나 보다. 감가상각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밑으로 이제 남동생으로 갔는데 10,000원을 줍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여동생한테 그랬거든. 말을 해라. 할아버지가 꽉 막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면 받아주려 주신다. 이거는 말을 해야 이 부당함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다. 나는 약간 이런 타입이었거든. 진짜 여장군 스타일이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참고 지내진 않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특수 케이스고 보통은 대부분 많이 참고 자라요. 진짜로. 우리 오빠만 봐도 진짜 많이 참고 자라야 했고 남자로서 감당해야 될
될 게 되게 많았어. 나는 오빠가 좀 불쌍했던 게 어린 시절에 남자니까 너는 오빠니까 나를 보호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 이런 남자 아이로서 지켜가야 될 게 조금 많이 무겁다라고 어린 시절에 많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걸 조금 감사할 줄 알고 조금 나는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 이게 우리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이걸 많이 참고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풀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마침 온라인이 엄청나게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처 같은 거를 온라인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우리 집안은 명절에 남자 먼저 식사하고 여자 식사한다. 이러면서 남자들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여자들은 맨날 다 일만 한다. 막 이런 걸 적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적으니까 밑에 여자들 공감 쩔지. 맞아. 너네 집도 그러니? 우리 집도 그래. 그래서 막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 남성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여자들만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냐? 우리도 남자로서 군대 가지. 군대 가서 그 청춘을 버리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 남자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맨날 뼈 빠지게 돈 벌어오고 막 이러면서 각자 이제 억눌림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보자. 그럼 과거엔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없었냐? 과거는 조금 덜했어.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쩔게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돌았다고 쳐.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아줌마들끼리, 동네 아줌마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줌마들끼리 같은 정서를 공감하고 서로 치유도 하고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풀었어. 그리고 아빠들도 똑같아. 아빠들도 막 겁나 힘들게 일하고 오지. 옆집 이씨 아저씨랑 가끔 눈이 마주쳐. 그러면은 한 잔 콜? 이래갖고 가가지고 같은 정서를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감정을 이렇게 풀어나갔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감정을 서로 풀어갈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회가 조금 고립이 돼서 조금 많이 작아지기도 했고 그만큼 온라인 세상이 많이 커진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현실 기반이면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받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아. 진짜 무분별하게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글을 올리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남초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감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요. 근데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감정 해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집단을 만드는 순간 결속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집단이 선을 넘어가는 거지. 도를 넘어가면서 약간 더 자기 집단들끼리 뭉치기 위해서 더 상대편을 욕하면서 자신의 결속력을 단단하게 만들어. 왜냐면 상대편 욕을 하잖아? 그럼 우리 집단에 대한 그 결속력이 끈끈해진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단단해. 옛날에는 그냥 밀가루 반죽이었는데 이제는 시멘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상대를 욕을 하면서 성분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약간 상대를 욕하는 삶보다는 조금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공감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특정 집단에 매몰되어 버리면. 그래서 이런 집단을 하는 게 문제 자체는 아닐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매몰된 삶을 사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nyway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렇게 점점 세분화된 집단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런 세분화된 집단들이 결속력을 쌓아가면서 뭔가 더 도를 넘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럼 그 도를 넘는 행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언론의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대중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있었던 뭐 남자친구의 신상을 공개해버린다거나 전에 있던 여자친구의 신상을 공개를 해버린다거나 가끔 이런 도를 넘는 행위들을 해. 이 집단 내에서. 그랬을 때 그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언론화가 돼요. 언론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남자들끼리 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여자들 막 풍평해하고 막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남자 혐오가 생겨. 그리고 여자들끼리도 남자들 이런 신상 공개하고 이거 범죄 집단이다 이러면서 자기네들 혐오가 생기는 거야. 그 도를 넘는 행위를
혐오를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성 혐오, 여성 혐오를 갖게 되는 거야. 이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서로의 서러움, 그 눌렸던 감정을 여기다가 폭발해버리는 거야. 남자가 여자가 이러면서 안 맞아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러면서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제 막 그게 더 나아가서 니네 세대는 안 맞고 자라서 그래 이러면서 세대 혐오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진짜 최강 포인트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에 뭐 뜬 거 댓글 내리면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글이 있는데 다 따봉이 미쳐버려. 좋아요 막 9,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달리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와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진짜 나는 그 뒤로 SNS를 진짜 잘 안 했어요. 그 인스타그램 막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SNS가 많이 되게 클린해진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게 왜 그렇냐면 예전에는 그런 남자가 여자가 이러면서 막 그런 댓글이 달려 있었으면 밑에 대댓글로 니네 남자들은 니네 여자들은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바빴거든? 그랬었는데 요즘 댓글에는 누가 막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쪽인 발언을 하잖아요? 대댓글로 뭐라고 달리는 줄 알아? 와 진짜 지겹지도 않냐. 또 남자 여자 이거 갖고 편가르기 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이 사람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을 한 거야. 이게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어야지 좋지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면 짜증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질린다라는 말? 그런 말이 있어.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이거는 심지어 안 좋은 거잖아. 혐오적인 이런 댓글을 한두 번이지. 이게 맨날 막 이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 그러면 짜증이 나요. 이제 일반 사람들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대댓글에 짜증을 내는 거야. 너는 아직도 이런 걸로 싸우냐 하면서 막 대댓글을 달기 시작해.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온라인이 정말 많은 확산이 되고 우리 인생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예전에는 좀 온라인에서 말빨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높았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발언권이 많이 평등해졌지. 예전에는 그 발언권 높은 사람들만 말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혐오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보고 넘어가고 싶어도 짜증이 나는 거야. 얘네들이 아직도 이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대댓글을 달고 인생에 많이 SNS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사람들도 말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SNS에서 특정 사람들만 말을 한다기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다양하게 말을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발언권, 정신 제대로 바뀐 일반 사람들의 발언권이 많이 올라가면서 약간 이런 혐오적인 문화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야. 약간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게 좋고 자기가 좀 뭐 된 것 같고 약간 우위에 있는 것 같고 나는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못하는 말을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 약간 막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대댓글에 본인의 비난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된 거야. 이게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같이 욕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뭐 여자든 남자든 다른 성별의 사람이든 다른 세대의 사람이든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욕함으로써 자기가 오히려 더 지지자를 얻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발언을 하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바로잡아 가려고 해, 사회를. 그럼으로써 이런 댓글을 달았을 때 오히려 비난을 받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말을 못하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가서 보잖아? 말도 못하고 막 왜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인데 온라인에 가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된 거냐, 익명성이라는 걸 등에 업고 여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 쳐 맞아야 돼요 막 이런 댓글 쳐 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비난하니까 또 말 못하는 거야. 자기 비난받기 싫거든. 그런데 미나님 아직도 남자 혐오 여자 혐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로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남자 혐오 여자 혐오 해가지고 지지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남자는 쳐 맞아야지, 여자는 쳐 맞아야지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픈 거야. 진짜 아픈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내가 봤을 때 진짜 아픈 사람들 말고 관심 받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입을 다물므로써 인터넷 세상이 많이 클린해진 것 같아. 실제로 예전에 그런 막 남성 혐오,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 혐오 발언적인 걸 많이 보기도 하고 자기도 막 이런 거에 조금 공감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솔직히 해소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사람들도 많이 해소된 거야. 그래서 남성 혐오, 여성 혐오는 사실 예전에도 억눌렸던 감정이잖아. 근데 이게 조금 많이 해소됨으로써 본인한테 이게 계속 업데이트로 누적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많이 감정이 작아졌단 말이야. 자기는 이제 감정이 이만큼 작아져가지고 많이 해소돼가지고 요만한데 사람들이 이거 갖고 막 이만하게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이 날만하지.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한 번은 거쳐가야 했을 혐오의 문화이지 않았나. 그 많이 눌려있었던 감정을 주변 사람들이랑 해소도 못하지. 그렇다고 뭐 정신과 이런 선생님들 전문적으로 만나서 해소할 시간도 없지.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지. 막 이러니까 이 억눌림이 언젠간 한 번은 터졌을 억눌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같이 그런 문화를 공유를 하면서 많이 해소도 됐고 또 정상적이고 건강한 콘텐츠를 소모를 하면서 자기를 가꿔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사회가 조금 많이 건강해진 것도 있고 폭풍우가 한 번 지나가고 나서 지금 조금 많이 건강해진 것도 있고 건강해진 사람들의 발언권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이렇게 조금 많이 건강해져 가지 않나라는 약간 뿌듯함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단!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뿅.